추적의 똑똑똑 법과 정치. 이번 질문은요, 참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재판의 종류가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가끔씩 보면 투정 부리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투정 부리는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정말 실전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 분명 헷갈리고 이게 뭐지? 혹은 자기는 분명 맞췄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채점하면서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재판의 종류 혹은 구분해야 될 재판의 종류는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선거, 특허, 군사재판, 이렇게 7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뭐 하는 거죠?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요, 범죄가 성립하는가 하지 않는가, 범죄가 성립한다면, 즉 유죄라면 처벌은 얼마나 할 것인가. 가사재판은 말 그대로 가정일에 관련된 재판이고요. 행정재판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를 통해 혹은 교과서를 통해 행정재판 중에 이 정도는 봤을 겁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란 말은 꼭 한번 들어봄직합니다. 선거재판은요, 선거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재판이고요. 특허재판은 특허권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군사재판은요, 그렇죠,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에 대한 재판이 바로 여기서 열리는데, 그래도 이 7가지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입니다. 단독 출제될 만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주제인데요. 자,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것은 무엇을 다투는지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긴 거지? 혹은 형사재판? 이건 또 왜 열리는 걸까? 두 번째는요, 어디서 열리는 거지? 이런 거죠. 민사재판 1심이라면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지방법원의 단독부에서 열리나? 이게 합의부 사건인가? 세 번째는요, 재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민사재판에서는 개인끼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대표적으로 원고와 피고 전부 다 개인 신분일 것이고요. 자, 그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일 것인데,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의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떤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석의 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민사재판에선 따져야 될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여금 반환 청구냐,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인가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잘 보시면 지방법원 단독부 사건인가, 합의부 사건인가, 지금 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나, 대법원까지 간 최종심인가. 세 번째, 원고는 누구지? 피고는 누굴까? 예를 들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라고 한다면 원고는 돈을 빌려줬으나 못 받은 채권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피고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면요,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죠. 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의 결론이 원고가 전부 이겼는가, 일부만 이겼는가, 아니면 원고가 패소했는가, 여기에 따라서도 불복하는 것이, 예를 들어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 그러면 원고가 불복하진 않겠죠. 원고가 이겼는데도 일부만 이겼다, 그러면 원고도 피고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 그러면 항소, 상고 이런 말 쓸 거고,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한다 라고 한다면 항고, 재항고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형사재판은요, 일단 나이를 확인하셔야죠. 나이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19세 미만인가, 즉 소년인가 아닌가 따져야 되고요. 14세 미만일 때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열리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검사가 기소를 했나 따지고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겠죠. 지방법원 단독부,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열립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 피고인, 그리고 무죄 판결인가?
유죄 판결인가? 실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따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판결에 불복하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나? 언제 확정이 되는 거지? 확정되기 전까지,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무죄로 추정한다, 이런 개념들도 다 넣으셔야만 됩니다. 와, 고민할 게 참 많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힘들어하는 건데요. 좀 더 미안한 이야기를 하자면 심급 제도를 함께 물어볼 수도 있어요. 3심제가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죠. 민사, 형사, 가사, 행정재판, 그리고 군사재판도 3심제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외에서는 특허재판 2심이고요. 선거소송도 2심 혹은 단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상소, 이건 한 번쯤 정리가 된다면 질문하진 않거든요. 선생님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가장 가려운 데를 이제 긁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선거재판인가? 형사재판인가? 여기서부터 고민거리였어요. 그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나나? 세 번까지 가나?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요, 형사재판입니다. 왜요?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을 따져 물은 뒤에 처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라서 형사재판이에요. 선생님 이거 선거재판 아닙니까? 선거재판은요, 이런 겁니다. 선거의 효력이 있냐 없냐는 걸 다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형사재판이다. 결론을 딱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할 수 있죠? 단심제입니까? 삼심제입니까? 그래요. 삼심제로 문제를 푸셔야만 됩니다. 단심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단심제니까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문장과 비교하시면 명쾌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재판의 종류는요, 제대로 정리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딱 정리했다고 잡히진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도 헷갈렸고요. 해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안 되겠다 싶을 때쯤 뭔가 길이 보이더라고요. 어려워서 많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와 연계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이 자리를 잡게 돼서 문제를 마칠 때쯤 이제 여러분들은 큰 변별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틀리는데 여러분이 맞출 수 있다면 이건 아주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강조하고 있죠. 자신감 갖고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다음 Q&A로 또 뵙지요. 최적이었습니다. 안녕!